21대 국회의원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여당에서 공천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야권에서는 통합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둔 여야의 움직임이 어떤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당 소식부터 살펴보죠. 민주당이 공천 여론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지역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이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정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만을 강조했던 선거 풍토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 결정으로 후보자의 비전, 정책,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들이 높아질 것 같고요. 당연히 현역 의원이라든지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인지도가 높은 후보에게는 다소 유리할 거고, 다만 정치 신인이라든지 인지도가 낮은 정치 경력이 짧은 예비 후보는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 배제를 앞두고요. 예비 후보의 사퇴나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단일화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단일화를 추구하면 후보 구도가 단순해진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정작 단일화된 후보가 이기기보다는 일위를 달리던 후보의 대세론이 강화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우리 지역의 전례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단일화된 후보가 이겼던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것은 예비 후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충성도가 낮기 때문인데요. 당원 모집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모집된 당원들의 지지이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도 보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지난주에 1차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문발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발표했다기보다는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발표를 한 건데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전진당, 그리고 국민의 소리당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외곽지대에서 김영환, 문병호 등의 친안철수계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만 결합하면 이게 보수 통합정당이 될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까지 결합하면 중도 보수 통합당이 될 텐데, 정체성과 관련돼서,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결합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전 의원은 탈당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당 창당에 나섰죠. 앞으로 바른미래당 소속의 호남 의원들의 거취와 그리고 호남발 3지대 통합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안철수 전 대표가 탈이념, 탈진영, 그리고 탈지역 중도 정당을 얘기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화될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과거에 실패했던 모델을 반복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지지 기반 없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는데 이게 현실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중도 진영 제3지대에서 몸집을 키운 이후에 중도 보수 통합화 정당 과정에 합류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남아있고요. 호남계 의원들은 제3지대 통합에 결로 갈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으로 제3지대 통합은 가속화될 것 같고요. 김종인 전 대표가 중심이 돼서 20대, 30대, 40대 청년 그룹, 그리고 호남 의원들이 지원하는 형태의 제3지대 통합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총선을 앞둔 여야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